오늘날의 사람들이 어떤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또 오늘날 대중들이 역사 속에서 찾고자 하는 가치관과 또 그다음에 오늘날 문제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현안들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사 안에서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당면해 있는지를 포착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026년 추운 설날을 맞이하며 개봉했지만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까지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역사 영화로서 이례적인 속도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1500만 관객을 넘긴 작품 영화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영화는 왕위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된 어린 임금 단종과 그 곁을 지킨 촌장 엄흥도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서로 다른 신분으로 만난 두 남자는 유배지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 진솔한 서사는 관객들의 마음을 깊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단종의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끝내 지켜내지 못한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결말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어땠을까요? 이 아쉬움이 머무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해봤어요. 딱히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왕위를 복원을 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역사가 바뀌었지 않았을까. 원래 하려고 했던 개혁을 성공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Well, I think as long as they like say it's fictional and state like which are the facts, I think it's alright. 만약에라는 거를 관객들이 이제 직접 생각할 수 있어서 영화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역사 고증을 따르고 그 만약의 부분은 관객들의 몫으로 남으면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독자가 만약에라는 질문을 계속 생각해 봄으로써 더 나은 사회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Yes, I've seen it on dramas before.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그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대체 역사물은 흔히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다른 결과를 낳았다면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가정하는 문학 장르로 정의됩니다. 책장 속 한 줄의 글로 시작된 만약이라는 질문. 이제 이 질문은 종이 위를 넘어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온 사극의 각색이나 팩션이 기록된 사실 사이의 빈틈을 채우는 데 집중한다면 대체 역사는 역사의 주기 자체가 뒤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을 과감하게 가정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는 로스트 메모리즈 2009가 대표작이자 유일무이한 대체 역사물인데요. 당시 영화의 기획을 맡았던 김익상 교수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래요. 그 도입부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기획자, 프로듀서로서 감독님하고 논의할 때 그 도입부 10분 정도가 가장 그 영화에 공을 들였던 부분이라 할 수도 있어요. 영화 스토리 자체가 100년 전에 어떤 사건적 조작에 의해서 이제 이토리오미오가 살아있는 바람에 이렇게 된 역사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역사는 잘못된 것이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주국가로서의 힘을 가지는 게 옳은 길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20세기 초반까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삼았다라는 걸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 그때 이제 감독님하고 저희가 의논했던 가장 큰 전략은 시각적으로 납득시키자였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걸 딱 납득을 시키면 그 다음에 벌어진 얘기는 관객들이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스토리부터 이제 프리 프로덕션 준비를 했는데
서울의 가장 중심적인 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뭐 세종대로니까 거기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 대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중앙청,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였죠. 그 건물이 이미 없어졌거든요. 그걸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면서 미니어처를 남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니어처를 찍어가지고 합성하는 방법으로 일단 시각적으로 믿음을 주자. What if 이랬었다면, 아니면 what if 이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스토리를 하는 게 대체 역사물이라면은 미래에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로드맵으로서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그런 준비를 하는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I think my impression is that amongst the public in Korea, Brita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re's an appetite to learn about history, to know about history outside of the inverted commas, boring facts, details, dates, the kind of stuff that one often takes, tests in high school or what have you. And creatively using media like film, like television dramas, those kind of things, maybe adapting novels. We talked a little bit about before. Things like, what would happen if Japan had not entered World War II? Japan had allied with the United States instead of attacking Pearl Harbor and so on. I think it's easier to think about those kind of questions through media, probably like films, television, and so on, than it is to access in a more kind of formal academic way. I think there's an academic purpose or importance, though, that scholars should think about. We tend to think, we know the outcome. It's good to be reminded and to think about what I would call, in an academic sense, contingency. That isn't just mere chance. It isn't randomness or even something like probabilities. It's looking at there were a variety of possible outcomes. Why did A happen rather than B, C, D, or E? So the more that one could ask those kind of questions in engaging ways, I think that's both important and helpful. 자주 가정을 하는 방향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위인이 너무 빨리 죽지 않았다면, 또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했었다면, 이런 식의 가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인물만의 노력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닐 때가 많은데, 영웅 중심의 서사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 같은 것들이 너무 좀 간과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승패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기울게 되다 보면 너무 자국 중심적인 시각, 그리고 배타적인 시각에 빠질 우려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역사를 좀 다채롭고 어느 한쪽에 편협한 관점에 치중하지 않는다, 입체적으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단편화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역사 연구를 할 때는 사료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료에서 남겨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추론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상상력이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발휘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하물며 역사 연구도 그러한데 문학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는 그 상상력이 동원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위험한 역사 왜곡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의도적인 왜곡.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고 이미 근거 자료들이 다 있는 상태인데도 그거를 좀 의도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들, 그런 시도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좀 너무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창작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지 않고 너무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게 좀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요.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understandings of history have a lot of different factors, cultural factors, social, education systems, political, economic ideologies. So it would be hard to give a very simple answer, but I would say the main reason is probably due to the shaping of national identity and the place of historical memory in that. So I would say it's multifaceted. 제 생각에는 한 2가지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사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이 동양과 서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양 쪽에서는 각자의 해석, 주관적인 해석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반면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나 또 동양에서는 역사를 좀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사에서 겪었던 역사적인 비극들이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청산되지 못한 채로 오늘날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국내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현실주의적 소재를 선호하는 경향,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이 제국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 역사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독립했다더라. 이거 왜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격가지를 퍼뜨리지 않고 그냥 인물에만 집중을 한다면은 대체 영화, 역사 영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대체 역사물 같은 경우에도 왜 실제 역사는 이렇게 같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라는 질문을 반대로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보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러면 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설사 그 인물 하나가 아니면 그 사건 하나가 이만큼만 바뀐다고 해서 과연 그 역사의 그런 복합적인 큰 흐름 자체가 쉽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도 다시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The truth is necessary for us to understand the past. If you don't understand the past, you don't understand the present, and you won't be able to shape the future. That's why I think history is important. And I think people should study history, but they shouldn't do that solely within textbooks, university courses. I think, if you are not just a student in Yonsei University, but a person who values truth and freedom, you would be committed to objectively, as honestly and fully as possible, understanding history. 역사학은 정해진 하나의 정답을 딱 찾아내서 그것을 철저히 고증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는 불확실성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해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고 대신에 그 논리적인 근거는 계속 탐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중 그런 역사물도 너무 하나의 해석만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이미지만을 고착화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보고 적합한 근거도 탐색해보고 상상력도 발휘해보고 그를 통해서 또 활발한 토론도 유도될 수 있다면 역사학의 본질에 방해가 되지도 않겠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역사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추구된다면은 한국에서도 제5세대 이후에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체 역사물은 물론이고 대체 역사물이 자주 시도되면은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왜냐하면 한국 영화의 어떤 이 장대 지평을 넓히는 일이니까
대체 역사물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지 간에 한국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나 소재는 다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에 못할 게 없으니까 대체 역사물은 물론이고 모든 관객들에게 받아줄 수 있는 모든 소재 영화를 다 제한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다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역사는 먼지 쌓인 책장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걷는 현실 속 거리의 공기에도 역사는 늘 우리와 숨쉬며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 너머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한 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에 새로운 시선을 더하고 이를 대중과 공유하는 방식으로서 대체 역사 영화는 주목할 만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체 역사 드라마 중에 그 미국 드라마인데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증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역사가 다른 쪽으로 어떻게 흘러갔을까? 저희 좀 호기심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그 만약에 또 다른 루트로 흘러간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랑 또 얼마나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웹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역사의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도전적인 작품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 영화에서는 그런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대체 역사물 작품입니다. 이제 그런 영화처럼 블랙 코미디나 풍자 같은 새로운 메시지를 뭔가 접목시키면 한국에도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 쪽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관심이 이제 화제성이 높았던 21세기 대군 부인이나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멋진 신세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사 고증을 얼마나 잘했는가에 대해서 화제성이 높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체 역사물 장르가 가져오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증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적당한 선을 알려주는 가이드나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대체 역사물 장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이 확실하게 대중들이 하면 더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좀 넓어질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국내 역사 창작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고증이라는 기준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사실을 왜곡한다는 우려 때문에 역사에 상상력을 더하는 시도 자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관객들은 단지 상상력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선을 통해 역사를 더 깊이 바라보고자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는 사실이어야 하며 그 사실이 가진 무게와 가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이야기로 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를 향해 던지는 만약이라는 질문은 결코 역사를 부정하기 위한 상상이 아닙니다. 영화 있기에 가능한 이 도전은 오히려 현재를 만들어낸 수많은 선택과 순간들을 더 선명하게 비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정해진 결말 너머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장르 대체 역사물. 그 상상력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박제된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진짜 역사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